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 제재 완화 움직임이 있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 이 상황,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현재 국제 정세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선 그 유가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오일 제재를 해제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이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오일 제재 해제가 사실인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것이 한시적인지 아니면은 계속되는 것인지, 완전히 해제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그 결과 우크라이나전의 그 변화, 네 번째는 유럽의 반응 그럼 어떠냐, 다섯째는 이란전으로 푸틴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쪽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금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가, 뭐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 러시아의 기름을 다시 팔 수 있도록 제재를 푸는 문제죠. 이게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2006년 3월 10일이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갈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일부 제재를 전격적으로 유예했습니다. 이미 지난주 미국 재무부는 인도 등 주요 수입국들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국들이 페르시아만에 묶여있던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30일간의 한시적 면제권을 부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일부 국가에 대한 제재를 풀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일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러시아를 말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연장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 러시아의 제재를 해제하게 됐을까? 그건 뭐 당연히 호르무즈가 지금 이란에 의해서 봉쇄당한 그런 상태니까 이 문제에서 발단이 돼서 기름값이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죠. 12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대 아마 이것이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의 가솔린 가격이 일주일 만에 11%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경제 타격을 막기 위한 그런 방법, 그래서 러시아산 석유 공급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거죠. 그래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잠시 러시아와 손을 잡는 그런 형국이 돼버린 거죠.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선과 종전회담에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오가지 않았는가 궁금한 그런 대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 문제와 우크라이나 종전 조건을 다시 논의를 했는데요. 이 푸틴 대통령은 이란 위기를 틈타서 우크라이나 돈바스 전선에 집중 공세를 가하고 있죠. 서방의 시선이 중동에 쏠린 그 틈을 타서 유리한 고지를 일단 점하고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그러한 뭐 전략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늘상 내미는 카드가 있죠. 종전 조건으로 돈바스 전역의 영구적 한량, 뭐 한량인지 영구적으로 러시아 영토로 하겠다는 것인지 좌우간 돈바스 전역을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면 안 된다, 나토 포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러시아에 대한 모든 경제 제재 전면적인 해제를 하라. 그렇게 해야 우리는 종전협상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28개 조항을 이제 종전협상안으로 제시했다가 20개로 이렇게 줄였죠. 그래서 20포인트의 평화안, 이것을 이제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그래서 2026년 6월 종전 데드라인을 아주 공언했죠. 이것을 제시하고 그때까지 이 종전 협상에 응해라, 이렇게 강하게 지금 푸시를 하고 있지만은 이 우크라이나가 만만치 않죠. 영토를 내주는 평화는 굴복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현재 협상은 전투 중인 휴전이라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가의 영토를 남의 나라에 한량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 투표에 의거해서 결정을 해야지, 내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런 건 결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압력을 넣었죠. 뭐 국민 투표를 하든 뭘 하든 좌우간 해서 전쟁을 일단 끝내라. 그런 입장이고 러시아 쪽에 기울어진 협상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유럽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유럽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제재를 완화한다고 하는 이 급작스러운 소식에 그야말로 이제 발칵 뒤집혔죠. EU, 그 어떤 배신감 같은 것을 느꼈겠죠. 그동안의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러시아 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추라. 그리고 실제 낮추는 그런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정책에 호응을 해왔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상의도 없이 유럽의 상의도 없이 러시아에 이 기름줄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의 희생,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냐. 헛된 처사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면서 상당히 분격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더 이상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 유럽만의 어떤 독자적인 안보 체제 그리고 에너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와 손을 잡고 이 제재를 풀어주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신뢰성이 색깔이 바라는 그런 입장이죠. 뭐 대선 후보 시절에 24시간 안에 종전을 한다고 해놨는데 그 현실적인 벽에 이제 부딪혀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6월 달에 가서 종전이 된다고 또 그 데드라인을 정했는데 그때도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러시아를 압박해서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손을 잡은 그런 형세가 된 거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우선 2026년 그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해하는 거죠. 물가가 이제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고물가 이거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 고물가를 부채질하는 것이 지금 유가가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 값을 잡지 못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공포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틴에게 일단 당근을 주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재 완화를 미끼로 해서 푸틴을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계산이 숨어 있죠. 우리가 기름을 팔게 해줄 테니 우크라이나에서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라. 이러한 그 비즈니스적인 그런 그 접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란 압박에 이제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두 개의 전쟁을 지금 벌려놓고 있는데 상당히 벅찬 것이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일단 러시아를 중립적 공급자로 일단 돌려놓고 이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제재를 풀므로써 푸틴을 끌어당기는 정책으로 이제 선회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선택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따지고 보면 미국 우선주의라는 깃발 아래서 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의 적이라고 할지라도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지극히 좋은 말 하면 실용적이죠. 또 좀 뭐 하면 이제 기회주의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제 그 부동산 사업가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도 이런 그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러시아의 기름이 시장에 풀리면 유가는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유럽의 신뢰라는 더 큰 가치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6월의 평화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정의로운 그 종전이 될까? 아니면 그 중간에 또 어떠한 그 딜이 형성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불안한 휴전이 되는 게 아닌가.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유리한 그런 휴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나올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를 풀어서 기름값을 이제 그 빛의 속도로 이제 내린다고 이제 호언장담을 했지만 현실은 이제 녹록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그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 이 하락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산 기름이 풀린다고 해서 갑자기 기름값이 떨어질 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가는 그 목줄인데요.
이게 이제 이란에 의해서 막혀 있습니다. 이 봉쇄가 풀리지 않는 한, 한 1배럴당 120달러를 넘나드는 고유가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금융권에서는 호르무즈 사태가 길어질 경우 유가가 배럴당 21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내리겠다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은 내리는 것보다는 더 이상의 폭동을 막는 그런 고육지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뭐 다 국제적인 큰 그 이슈에 묻혀가지고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최근에 그 회담은 이제 제네바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제 비공개 회담이 열렸죠. 근데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푸틴이 뭔가 자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조건을 계속해서 우게 되니까 진전이 되질 않는 겁니다. 90% 이상 뭐 합의가 됐다고 미국 측이 발표를 하고 뭐 있다고 하는데 남은 이 10%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독소 조항인데 푸틴 대통령이 요구한 겁니다. 러시아 측의 요구죠. 현재 점령 중인 돈바스 전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러시아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을 끝맺을 수 없고 돈바스 전체를 도네츠크 전체를 장악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협상 안 하겠다. 이런 말로는 안 하겠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움직임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비무장화 시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절대로 우크라이나가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주장만 이제 내세우는 거죠.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영토를 떼주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항복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지만 트럼프 이 행정부가 큰 카드를 하나 쥐고 있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입니다. 이걸 중단하면 우크라이나는 그야말로 떠나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미국이 여기다 얼마나 많은 이 돈을 갖다가 쓸어 넣었는데 무기를 중단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항복했다.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소리는 못 듣고 또 미국 국내의 국민들도 50% 이상은 우크라이나를 절대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러니 그렇게는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이것이 어떨 때 보면 저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그 자료를 이렇게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딜이다. 비즈니스에 의한 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로 보면 아메리칸 퍼스트의 가성비를 둔 외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가를 잡기 위해서 어제의 전쟁 범죄자인 푸틴과 손을 잡는다. 이란을 잡기 위해서 내일의 타깃을 미리 자꾸 발설을 하는 거. 다음 타자는 뭐 쿠바다 뭐 이러면서 군사적인 전략, 외교적인 전략을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나라들이 겁을 먹게 하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위험한 도박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듭니다. 아니면 또 다른 혼돈의 시작, 문제를 계속 야기시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뭐 국제법이니 유엔이니 이러한 공식적인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가지고는 결국 테러 집단이라든가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을 희생하는 이런 전쟁 범죄자라든가 또는 테러 집단하고 이란처럼 손을 잡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독재자들에게 있어서는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제 됐는데 과연 그것이 이 시대의 정의라고 할까요? 하는 문제의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